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60%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전 사태였어요. 어마어마한 전력이 갑자기 그 전체 전력망에서 탈락하니까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철도 교통 당연히 마비되고요. 신호등 나가고 전광판 CCTV 작동 안 되고요. 지하철도 안 되니까 오후로 가면서 그냥 도로로 이동 수요가 몰린 거예요.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밤까지도 완전히 복구가 안 돼서 뭐 전화, 인터넷 연결 먹통이었다고 하고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세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스페인 대정전 미스테리. 자, 연휴 앞두고 벌어졌던 스페인 블랙아웃 사태 이미 언론 보도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60%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전 사태였어요. 스페인이 에너지 전환을 좀 적극 추진해온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그 스페인 국내는 물론 우리나라 포함해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스페인 내에서 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위기 포함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정전 사태로 스페인 전역, 또 포르투갈 일부, 또 프랑스까지도 한 예. 6천만 명 정도가 이제 고통을 받았다고 하죠. 예, 예. 안도라 공화국이라고 해서 네. 약간 자치령 같은 곳인데 스페인이랑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르투갈도 같은 이베리아 반도로 맞아요. 스페인이랑 묶이기 때문에 이게 꼭 국경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령이긴 한데 또 북아프리카 쪽에 또 떨어져 있는 뭐 세우타, 멜리아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대요. 네. 뭐 섬나라 쪽도 좀 섬 도서 지역 같은 데도 전력망이 좀 분리돼 있어서 그 이상은 없었는데 전력망이 하나로 이어진 그 안도라부터 스페인,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포르투갈 일부 지역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설명 부탁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노동절부터 어린이날 이제 대체 공휴일까지 연휴 시작하던 주였죠. 자, 우리 언론에는 이제 지지난주 화요일부터 보도가 됐어요. 시차가 한 14시간 있기 때문에. 자, 현지 시간으로는 4월 28일 월요일 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낮 12시 33분쯤에 갑자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아우르는 이 이베리아 반도 전역에 전기 공급이 뚝 끊긴 겁니다. 당일 밤에 이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기자회견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국가 전력망에서요. 낮 12시 33분쯤부터 5초간 갑자기 15기가와트가 사라졌던 겁니다. 이 1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스페인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이제 산체스 총리가 이제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이 갑자기 그 전체 전력망에서 탈락하니까 순간 대정전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철도 교통 당연히 마비되고요. 도로도 난장판이 됐다고 해요. 신호등 나가고 전광판 CCTV 작동 안 되고요. 지하철도 안 되니까 오후로 가면서 그냥 도로로 이동 수요가 몰린 거예요.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밤까지도 완전히 복구가 안 돼서 뭐 전화, 인터넷 연결 먹통이었다고 하고요. 네, 뭐 건물들도 아주 큰 오피스 시설에는 이렇게 좀 자체 발전 시설 같은 거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건물 외에는 뭐 회사, 기업, 뭐 정부기관, 미술관, 상업시설 이런 데가 다 운영을 멈췄다고 합니다. 혹시 범죄나 약탈 이런 건 없었나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예, 뭐. 네, 이 복구 안 되고 밤까지 계속 정전이 이어졌다고 해요. 네, 이게 스페인 전력망이랑 송전 시설을 운영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Red Eléctrica de España라고 해서 REE로 앞으로 줄여서 부를게요. 이 회사에서 이제 대정전 1시간 뒤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를 한 6시간에서 10시간 안으로 전기가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오후 한 4시쯤부터 순차적으로 복구가 되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 반도 전체 수요 전력의 한 80% 이상이 회복된 거는 다음 날 새벽 2시 50분쯤, 그러니까 한 14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한 80%가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요. 방금 뭐 사고나 약탈 걱정하셨는데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
핵발전소, 원자력 이쪽은 발전소 4곳이 디젤 비상 발전기를 돌려서 좀 안전한 상태로 관리가 됐다고 하고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비상 발전기 돌려서 필수 치료 유지를 한 덕에 대규모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정전 사태로 5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기록이 됐어요. 갈리시아에서 이제 일가족이 제너레이터를 좀 돌리다가 이 연료를 좀 잘못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서 이게 질식으로 각각 81세, 77세 부모 그리고 함께 살던 56세 자녀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발렌시아에서는 자택에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고 생활하던 46세 여성이 정전 있고 이제 몇 분 안 돼서 이제 인공호흡기 꺼지면서 숨졌습니다. 또 마드리드 한 마을에서는 이제 밤 10시 무렵 밤이 돼도 이제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초를 켜두고 있다가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제 뭐 소방이 출동해서 구조도 하고 뭐 진화 작업을 벌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52세 여성 1명이 숨지고요. 1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아침 다음 날 아침부터는 전력 공급이 이제 복구됐는데요. 약 18시간이 걸린 거죠. 네, 참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한국은 특히 전력 품질이 좋기로 그런 소문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전기를 공기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예. 다른 나라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야,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원인 조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네. 뭐 유도 대기가 이렇게 공기 진동을 일으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네. 사이버 공격 심지어 설도 있고 러시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발전기 긴급 탈락했다. 음. 전력망 운영에 이제 실패, 또 재생이 너무 많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정말 좀 차분하게 네. 정확한 원인을 좀 파악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의혹이 지금 막 급속도로 퍼지고 네. 있는데, 자, 산체스 총리가 아예 딱 그날 이제 2번째 기자회견에서 이제 사고 나고 2번째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진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조사할 거니까 정통 언론 보도를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확한 원인이 아직 나오지가 않은 채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뭐 SNS 통해서도 지금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의 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예요.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마드리드에서 산체스 총리 사퇴하고 총선 다시 열자 이런 시위가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산체스 총리가 또 그 재생에너지 확대 뭐 이런 거에 좀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 스페인이 어쨌든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유럽 내에서도 경제 성장률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그쵸? 하나예요.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이제 50%를 넘어선 나라고 또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좋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이걸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제 실제 정책도 선언을 했고 실제 집행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정전이라는 당시에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70%. 뭐 이러다 보니 네. 뭔가 이거 재생에너지 때문 아니야? 네, 자꾸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차분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네. 내용이기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이 사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진짜 무너져가나 했는데 최근에 경제도 되게 회복이 되고요. 에너지 전환에 속도 내면서 유럽의 모범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실업률도 많이 예,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남미에서 이민도 많이 오고 해서 네. 노동력도 풍부해지고 이제는 독일 대신에 스페인이 유럽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지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정말 모범적이에요. 지난해 이제 국가 전력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전체 수요의 56.8%를 충당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1년 새 10%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50% 넘어선 겁니다.
뭐 이 중에는 풍력이 한 23% 정도로 가장 많고요. 태양광도 17% 이상 된다고 하고요. 뭐 수력도 1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청정 에너지로 꼽히는 그런 풍력, 뭐 태양광이 한 40%, 그다음에 여기다가 수력까지 합하면 50%가 넘는 거죠. 이 밖에 뭐 이제 좀 전력 믹스를 하기 때문에 음. 원자력을 아직은 한 20%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화력 발전, 가스 발전 13%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에너지 이제 믹스에 성공하면서 탄소 배출량도 16.8% 감소했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한 게 진짜 문제였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정말 많은 보도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서 한 팩트체크가 좀 자세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정전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 스페인 전력망에서 그때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약 60%를 공급하던 에너지는 태양광이 맞습니다. 당시 발전량이 한 19.3기가와트에 달했다고 해요. 스페인 태양광 발전소가 대부분 이제 막 햇볕이 센 남서부 지역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수요량 대비 과잉 공급이 일어나면서 뭐 정전이 일어났다. 이런 가설이 조금 힘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가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못하는 게 있어요. 당시에 탈락한 전력량이 15기가와트였잖아요. 근데 정전 당시에 태양광 발전 용량이 19기가와트. 뭐 약간 오류가 있다고 해도 최소 17기가와트가 넘었는데 그러면 15기가와트가 탈락된 거에 대해서 수치가 조금 안 맞는다. 이게 좀 의문으로 남는 거고요. 일단 유럽연합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은 언제든지 이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특히 더. 유럽연합에서 2016년에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과잉 생산이 돼서 그리드 주파수가 50.2헤르츠를 초과하면 전력 공급량을 이렇게 줄이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스페인도 이거 도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전 때 정말로 그 시스템이 지침에 맞게 작동을 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실 맞아요. 가운데 굉장히 하나로 중요한 보입니다. 포인트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전력망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예.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이런 이야기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페인보다 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가 뭐 독일도 있고 덴마크도 있잖아요. 네. 미국도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망 관리를 어떻게 이제 기존에는 이게 교류 전류 중심의 망이었는데 네. 이 태양광처럼 직류가 이제 들어오면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이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맞춰 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전력량에서 이게 막 15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전력이 탈락하기 직전에 3기가와트의 전력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초과 공급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성을 위해서 좀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 정전이 일어나고 이틀 뒤에 스페인 유력 일간지 엘파이스 조간에 되게 의미심장한 단독 보도가 실렸더라고요. 이번 정전 일어나기 2달 전에 그 스페인 전력망 전체 관리하는 REE 2024년 연례 보고에서 이제 모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2가지 사실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전 일어나기 2달 전에요. 자, 하나는 재생에너지원의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심각한 공급 중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정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지금의 전력망 시스템은 유사시에 석탄, 원자력, 복합화력 발전으로 시스템 회복력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런 발전소 폐쇄하기 시작하면 시스템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걸 좀 종합을 해보면 스페인이 지금 2030년에 탈석탄, 2035년에 탈원전 준비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성공적으로 늘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맞는 전력망 개편도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독일 프라운호퍼 ISE 연구소의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뭐 그리드 통합연구원 이 분야 그 전문가예요. 뭐 손케 로갈라라는 사람 이제 도이치 멜레에서 인터뷰했는데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정전은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네. 않았습니다만 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이번 정전은 태양광 발전의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의 고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전력망,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기존에 뭐 석탄 아니면은 뭐 근래에 원자력 공급에 좀 걸맞춰서 깔아둔 거를 조금씩 업그레이드만 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태양광이랑 풍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우리가 전력망을 운영할 거라면 전력망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문제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니라 낡은 그리드 시스템이다.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할 때 꼭 참고해야 할 조언으로 보여요. 사실 한전에 지금 우리나라는 한전의 중앙집권형 전력 공급 시스템 송전망 뭐 그대로 두고 있어서 이미 태양광 풍력 생산해놓고도 쓰지 못하는 전력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번 사례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한 가지 가설을 전해드렸지만 이번 대정전에 있어서 일단 실질적 책임 있는 스페인 전력망 회사 REE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원인 자기들이 보고 있는 원인을 추려서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두겠다. 뭐 사이버 공격도 다 열어두겠다. 열어두고 조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 입장하고는 다르게 조금 좁혀서 그 원인을 예상하기를. 뭐 사이버 공격이나 기상 요인, 휴먼 에러 이런 거는 좀 아닌 걸로 판단했다고 했고요. 이런 가설들을 일축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수요 공급 간의 전력 수요 공급 간의 일시적인 불일치 또는 발전 시스템과 전력망 간 연결 문제를 예상한다고 네. 발표했습니다. 참 중요한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 터지고 스페인에서 먼저 터졌어요. 터졌어. 네.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반면 교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잘 면밀히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아직 뭐 정전이라는 건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커테일을 끊어야 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중간에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망 운영과 또 관리를 잘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새로운 도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스페인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체스 총리도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에서 이때다 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막 계속 공격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예 정확히 밝혔어요. 2018년부터 우리 계획해온 에너지 로드맵에서 단 1mm도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네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이 이제 기존 뭐 터빈 기반 발전과 유사한 그런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미 존재했고 그다음에 스페인 태양광 발전소의 절반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외 정상들도 이 문제에 관심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소개해드렸던 그 멕시코의 기후변화 전문가 출신, 기후변화 연구자 출신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한마디 했는데요. 스페인이 전력망을 민영화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 민영화해서 전기요금 오르더니 민간 업체들이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했는데 약간 정쟁 소지가 이거는 있어 조금 보이긴 정확하지 해요. 않은 게 지금 이 REE가 사실은 과거에는 그냥 민간 업자들이 수직 통합식으로 지역별로 전력도 생산하고 망관리했거든요. 근데 이 REE가 이게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다, 연결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기업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전역을 망을 관리하는 그 설치하는 그런 회사로 REE가 탄생을 한 거라 요거는 조금 우리 이 멕시코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이게 그대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건 민영화 문제는 아니다. 네, 아무래도 자국의 정치 문제와 연결을 시키지 그렇게 않을까 하는 싶어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전이 전체를 관리하면서 한전의 자회사들 뭐 남동발전 막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RE 있는 시스템이 이제 전력망이랑 송배전을 다 관리하는 그런 회사고요. 한 20%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5%는 그 우리 브랜드 자라로 유명한 인디텍스가 설립한 어떤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서 5% 들고 있고요. 한 4.65% 정도는
그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들고 있다고 음. 해요. 나머지 70%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5%를 초과해서 살 수는 없게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성격의 공영 이제 그렇죠. 민관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히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바로 CNBC 인터뷰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때문이다. 걔네 태양광하고 막 풍력하고 그러더니 날씨 안 좋으니까 봐라 이러는데 사실 팩트는 뭐였습니까? 그날 분명히 태양광이 충분히 잘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부족했던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그 자국 정치인들이 자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맞춰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지도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반응을 보니까 네. 미국도 역시 에너지 문제가 정상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과거에 이제 100여 년 동안 이런 집중형 발전 방식 그리고 이것을 교류 송전망으로 전달하던 방식에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새로운 시스템 안 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들어왔고 이것이 훨씬 바람직한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 새로운 단계로 좀 더 우리가 전환해 가자. 쉬프트해 가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후자로 가야 이게 훨씬 더 나은, 더 바람직한 그러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길로 가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앞으로 계속 이제 또 곧 새로운 정부도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 네. 문제의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방향도 설정하고 또 국민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네. 되네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전력망이랑 송배전망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선제적으로 하고 나면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을 수출한다든지 그런 노하우를 공유한다든지 맞죠. 이런 가능성도 네. 열릴 수 우리나라는 있겠네요. 특히 이제 네. 또 이른바 고립망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못 가져오잖아요. 전기를 그쵸. 현재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예. 아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